서울시가 성희롱 등 인권 침해 사안을 다룰 시민인권보호관을 도입한 지 3년여 만에 신고와 징계가 늘어나면서 기존과 달라진 조직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2015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 내집을 발간하며 시 내부의 인권침해 문제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는 서울시 인권담당관 전성휘 시민인권보호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인권 하면서도 사실 인권이 뭔지 모르고 이제 위반하는 경우도 많고 네. 인권을 침해당하면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실시된 지 3년, 횟수로 4년 차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이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는지 뭐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해서 네. 이게 인권 침해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시정 방안들을 권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3명의 네. 시민인권보호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권고인 거죠? 내용 네, 자체는 그렇습니다. 어떤 뭐 법적인 구속력 내지 시행력을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이 시민인권보호관 네. 인권침해 조사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도 좀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저희가 그 서울시에 그 인권 기본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범위와 그 조사 방법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 내용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뭐 인권 침해 그 피해를 당했다라는 이제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 이것이 그 내용을 봤을 때 인권 침해에 해당할지 뭐 조사를 할 여지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먼저 판단해서 그 피해자한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뭐 그 사실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고 직접적으로 뭐 그 진술이 필요할 때는 그 모셔가지고 진술도 듣고 그렇게 해서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뭐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현장 조사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참고인 조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조사 기법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련된 그 뭐 사실관계 확인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인권 침해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세 분이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네. 저희가 일단은 이제 독임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독임제라 이제 한 분이 그 사건 하나를 이제 케이스를 맡아서 판단하시는. 네, 판단을 그러니까 이제 그 담당 보호관이 그 판단을 하면 그거를 이제 보호관 협의회라는 걸 통해서 보호관들이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 결정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를 해서 저희가 시장에게 권고를 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여기는 인권 침해 피해자가 결국 신고를 해야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분들이 신고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약간 그 어려운 애매한 점도 있고 불이익을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참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걸 좀 알려주실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인지조사권이라는 것이 저희도 생겨가지고 그 신고하지 않아도 시민권보호관이 직접 인지해서 이것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안들은 직접 조사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존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3년 횟수로 4년짜라 그랬는데 지금 시행되면서 개선 성과라고 할까요? 뭐 외부적으로 여러 평가를 받고 계시겠습니다만 안에서 보시는 것은 어떤 내용이 좀 개선됐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네. 그 좀 뭐랄까요, 그 나름대로 이제 오랜 동안 이제 그 전통을 가지고 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 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 있는 기관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공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이행하기 어려운 지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 이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 이제 자체 내에 있다 보니까 그 뭐 저희가 이제 시정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수용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용률이 무엇보다도 높은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시민들이 그 인권위원회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그 서울시와 관련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가까이에서 직접 상담도 받고 그다음에 그 구제 절차 자체가 신속하고 보다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서울시가 이제 인권 침해 내용들을 공개를 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또 나섰습니다. 2015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 침해 결정 내집을 발간을 하고 또 인권 침해 문제를 공개를 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저희가 매년 그 결정 내집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201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그 사건이 106건 정도 접수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시정 공고 결정을 내린 건이 10건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례를 담은 내용을 저희가 이번에 결정 내집으로 내보내게 됐고요. 전체 건수 네. 중에 한 10% 정도는 최종적으로 시정 권고 결정이 내려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해마다 이제 요 결정 내집을 발간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서울시 내부에서 사실은 어떤 인권 침해에 관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결정 공고가 내려진 문제들이어서 외부로 공개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내부에서도 아니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도 좋고 네. 권고하는 것도 좋은데 안에서만 공유하면 되지 그거를 굳이 모든 천만 시민들에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그 주장도 꽤 있었을 법한데 이런 걸 이렇게 마다 이게 공개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네. 그 일단은 내부의 문제를 이제 바로 잡아서 네.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어떠한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왜 인권 침해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이게 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 나의 인권뿐 아니라 주변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좀 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좀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저희가 결정 내집은 계속적으로 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서울시에만 있는 게 아니겠죠. 네, 여러 그 그렇습니다. 기관들과 기업에서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걸 서울시가 앞서서 먼저 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그런 사례들을 또 공개함으로써 네. 다른 기관들도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유들이 있으시군요. 네. 예. 네, 이러한 이유들로 결정 내집을 공개를 했고요. 그렇다면 결정 내집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우선 이번 결정 내집에는 예. 주를 이루는 것이 이제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가 주를 이루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들이 각각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사건별로 당사자들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한 내용,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해서 저희는 어떤 판단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시정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원문 그대로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그 인적 사항 같은 경우는 공개하기 좀 어렵겠군요. 네,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익명 결정문으로 그렇겠죠. 예, 네. 뭐든지 저희가 이제 결정문을 발표할 때도 권고할 때도 익명 결정문으로 예.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결정 내집에도 익명으로 기재를 네. 해놨습니다. 인권 침해 보통 뭐 사례집 이렇게 하면 쉬운데 용어 자체가 결정례집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그렇죠. 표현인가요? 결정례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저희가 인권 침해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결정문이라는 거를 이제 실으시는군요.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결정문을 그대로 저희가 그 결정내 집으로 발간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2015년에 서울시에 있었던 인권 침해 사례를 가지고 결정문과 사례를 같이 실으셨는데 그중에 비율로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그럼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가 시정공고한 사건이 이제 모두 10건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언어폭력하고 직장 내 이제 그 성희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범주에다 포함을 시키는데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6건 있었습니다. 이런 그래서 이제 간혹 한간에는 뭐 6건씩 나왔다라는 건 좀 많은 양의 그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데요. 저희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그 이제 서울시에서 2014년 9월에 그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라든지 언어폭력 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시민인권보호관이 전담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성희롱이나 언어폭력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 뭐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게 뭐 외부로 노출될 경우에 그 뭐 문제가 되고 뭐 그 조직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은폐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독립적인 이제 조사기관에서 그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서울시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 그 성희롱하고 언어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그 독립적인 기구인 시민인권보호관이 직접 조사해서 전담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신고를 꺼려왔던 분들의 신고가 좀 증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그 10건 그리고 이제 성희롱 언어폭력 6건.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많은 것 같다고 저희는 뭐 이제 전체 사실 서울시 공무원 비중이나 예년이랑 비교해서 모르니까 그러면은 조금 많다는 건 그 전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수치입니까? 이게 권고가?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시정 공고 결정이 내려진 사례 중에서 성희롱과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그 밖에 특별한 사례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결정한 건 중에 그 성소수자 관련 그 전시라는 이유로 해서 이미 이제 심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이제 선정된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이제 거부하고 그다음에 그 장소 사용을 못하도록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케이스는 뭐 10대 성을 주제로 한 어떤 행사 홍보물이 있었는데요. 그 홍보물에 뭐 키스, 뭐 피임이라는 표현이 뭐 선정적이다라는 이유로 시립시설에서 그 대관을 불허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이제 서울시 내 직원들끼리가 아니라 외부에서 대관 신청 같은 걸 했을 경우에 불허당했는데 이게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일테면 말씀을 하셔서 처리를 해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게 사안을 따지보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인권에 대한 말씀 앞서 드린 것처럼 개념이 사실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사도 하시고 혹은 이제 권고도 내리고 그러면은 서울시의 타 부서들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하시겠어요. 그렇죠. 무서워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일하시기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 어려우시겠습니다. 상황들이.
매끄럽지만은 않고요. 예, 예. 예. 근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 상황이 발생하진 않았는데요. 네. 뭐 간혹 이제 대면 조사를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서면 조사로 대체를 해달라라고 네. 요구하는 일도 있고요. 자료 제출을 좀 차일피일 미룬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과장님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담당 팀장을 과장이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예. 대신 조사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돌린다든지 뭐 네.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뭐 앞으로 저희 시민인권보호관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결정 내집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결정 내집을 보고 싶으신 분들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 검색 사이트에서 서울시 인권센터라고 치면 바로 바로 보실 수 서울시 있고. 네. 인권센터로 연결이 되고요. 네. 그 서울시 인권센터에 들어가면 시민인권보호관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에 보면 결정례가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으로 보시는 게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뭐 편하신 시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시 인권센터 내에서 시민인권보호관으로 보시면 되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다른 걸 보시면서도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서울시 홈페이지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시에서도 서울시 인권센터 예. 이렇게 해서 치고 그렇게 연결이 돼 들어가시면 있어서. 네. 그러게 말입니다. 시 인권에 관한 그 경각심이나 서울시 내부에서의 자정적인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시민인권보호관들이 또 하시고자 하는 계획, 각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이제 옴부즈만입니다. 네. 옴부즈만의 이제 가장 기본은 이제 독립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뭐 누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념으로 서울시 그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 순간순간 신중하고 정확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발로 뛰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항상 학습하며 사회적 약자나 그 소수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가짐을 항상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뭐 보너스를 주거나 물품을 나눠주는 공무원이라면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을 조사하시고 그러니까 시민인권보호관들이 업무상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네, 인권에 관한 그런 그 가치들이 서울시에서 좀 생겨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예, 오늘 시시각각 토크는 전성휘 서울시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